내가 진짜 성숙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랑 함께하는 게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는 사람을 코칭하고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망치는 거에 대한 부담 되게 많아요. 그리기 수업이 자존감 수업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요. 남의 시선 조금 차단하고 온전히 너한테 몰입해. 주위의 시그널을 차단하고 아이한테 몰입하는 연습을 어머님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제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사교육 미술 선생님이 남자인 경우도 사실 흔치가 않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전공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저희 인재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자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기서 게임이란? 게임이란?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되게 선호해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터치를 많이 안 해요. 교육은 되게 많이 해드리고 가치관 교육을 들어오면 일단은 자격증 따기 전까지 교단에 서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자격증이 획득이 안 되면 아예 입사도 안 돼요. 입사를 하기 전에 자격증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최소 교육이 한 달 5일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끝나고 졸업 강의를 해서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서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자격증이 분배되고, 이 자격증은 매번 교육을 통해서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조직의 문화가 진짜 다 프로로 봐요. 교실마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매뉴얼이 달라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확하게 교실 안에서 안전 매뉴얼 뭐 이런 거 몇 가지 말고는 중요한 거 몇 가지 말고는 다 열어놨어요. 선생님들이 내 방을 꾸미고 내 아이들을 맞이하고 내가 이 안에서 충분히 철학을 갖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이런 게 맞아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프로로서 존중을 해주는 대신 내가 진짜 성숙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랑 함께하는 게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미술 전공자인데 그림 못 그리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경영 전공이지만 회계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끌어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이 아이를 끌어낼 수 있게 편하게 이끄는 것이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잘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있어야지만 교육자죠. 감춰야 되는구나. 감춰야 돼요. 저희는 아이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아이가 그려줘요 그러면은 선생님 잘 그리죠? 그 다음에 계속 선생님 그려줘가 돼요. 선생님 맞아. 잘하잖아요. 이게 되고. 맞아요. 제가 집에서 해보고 또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어른들이 이게 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보다 잘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 억지로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왼손으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쉬운 방법이? 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공부할 게 계속 주어지니까 그 공부하는 게 많이 귀찮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술 전공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어떤 정책이랄까요?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계속 책을 썼죠. 책을 쓰고 계속 저희가 했던 교육관에 핵심 그 가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처음 만나면 1시간 안에 무조건 1대1로 아이를 성향 파악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직접 개발하셨나요? 그 방법은? 네. 그럼 저희가 수업하는 원래 그 방식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걸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어머님들이 자꾸 치료선자이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떻게 ADHD나 틱장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의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자를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교육자를 지식 전달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1타 강사가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 전달자고 그냥 학습 코치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는 사람을 코칭하고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심리학은 심리학자들과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교육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상대를 끌어내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식교육은 1타 강사 한 명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저는 인재 선생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은 더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 더 아이를 성장시키는 사람, 병원에 가기서 하는 치유의 영역도 있겠지만 교육자들도 충분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모든 역할을 몇 명의 특수교육자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아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 선생님들의 심리를 공부를 하고 불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아이에 대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교육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엄마표 미술 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미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스킬을 가르칠 때도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림을 가르칠 때도 망치는 법부터 좀 가르쳐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망치는 법부터? 네. 아이들이 망치는 거에 대한 부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림 그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그려지면 막 지우개 들고 와서 막 마음에 들 때까지 짜증내면서 울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조금 삐뚤어지면 종이 새 거 주세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고 있죠. 근데 먼저 그리기 수업이 자존감 수업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요. 남의 시선 조금 차단하고 온전히 너한테 몰입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저는 그리기, 만들기, 글짓기, 작곡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쏟아내는 거 그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쳤으면 좋겠는 건 어떻게 하면 스킬이 좋아 어떻게 하면 남들 눈에 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어가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이 주는 시그널을 좀 차단하고 네 거를 좀 해봐. 네가 표현하고 싶은 걸 너한테 묻고 너가 좀 내려놔봐. 너의 생각은 무엇인지 네가 한번 이 그림 위에 온전히 몰입해서 표현해봐 라는 것을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기가 작은 자아 실현과 맞닿아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 작은 자아 실현을 계속 해내는 거 내가 생각한 걸 세상에 내놓는 이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을 그릴 때 보면 처음에 두 종류 머리 그리고 거기에 바로 다리 팔다리가 달려있는 그 약간 두 종류로 시작을 해서 그 졸라맨으로 진화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는 지금 몸통을 안 그리지만 졸라맨까지 진화시켜야겠다 이런 의지는 그렇다면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8살 때까지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살아도 그냥 그 정도는 쫓아갈 수 있고 세세한 이론들이 가끔씩은 우리를 이제 너무 경직시키는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웬만하면 어떤 순서 막 이런 이론 같은 거를 많이 안 만들려고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졸라맨을 그렸든 안 그렸든 애들은 잘 큰다. 그게 팩트다.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들의 목표가 내가 가르쳐가지고 얘가 그래도 옆집 누구보다는 뭐 가위질을 더 잘하고 그림을 더 잘 그리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머님도 조금 더 주위의 시그널을 차단하고 아이한테 몰입하는 연습을 어머님도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전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칭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역동기를 줘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약간 그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뭐 이름자 정도는 쓰게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전혀 아무런 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버리고 이렇게 가니까 그때 되더라고요. 밥 안 먹는 아이한테 가서 한 번만 더 먹을래? 매달리면 그렇게 그 밥맛을 떨어뜨려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신기하다. 네, 아빠가 다 뺏어 먹어야지 늑대가 네 밥 뺏어 먹는다 그러면 있잖아요. 애들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럼 내가 먹어야지 하면 이러면서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싫니? 약간 이런 생각은 들지만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소나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소나기가 올 땐 정면 승부 말고 잠깐 피해간다 생각으로 마음을 이게 평생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잘 시간을 흘러보낸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셔야 됩니다.